20년 넘게 김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형애 씨. 점심 장사 전 부족한 재료를 채우느라 바쁜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니 근육통은 일상이 됐습니다. 이제 이 시간 되면 피곤하고 하기 싫을 만큼 이렇게 몸살 날 것처럼. 피로감이 몰려올 때마다 쉬고 싶지만 혼자서 운영하기 때문에 손을 놀릴 수 없는 형애 씨. 얼굴엔 땀 범벅인데요. 손님 없는 틈에 잠깐 엉덩이를 붙이는데 이번엔 두통이 문제입니다. 요즘 들어 더 잦아진 두통 때문에 괴로운데요. 두통약을 챙겨 먹어보지만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심지어 허리엔 또 다른 문제가 생긴 듯한데 조금 이제 피곤하다 싶으면 영락없이 자꾸 재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피로감으로 인해 10번 넘게 재발된 대상포진. 한 이틀 잠을 못 잤다 그러면 영락없이 스포가 생기고 통증이 뭐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엄청 아프고 만사가 귀찮게 아주 피곤하다는 그런 게 증세가 와요, 그게. 극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대상포진. 반복된 피로감으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발병하는데 피로 누적을 계속 방치할 경우 대상포진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 암 발병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매일 피로와 싸우고 있는 형애 씨. 이럴 때 찾는 건 비타민 음료인데요. 피곤할 때마다 비타민 음료를 사서 마시긴 하는데 그래도 뭐 피로가 풀리진 않아요. 계속 그냥 피곤해요. 누적된 피로와 대상포진으로 괴로운 김형애 씨. 피로로 고통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도전자. 알람 소리에 몸을 뒤척이는 문지은 씨입니다. 일어나나 싶더니 그대로 다시 잠들어 버리는데 10분 후 또다시 울리는 알람. 피로감에 지친 몸을 겨우 일으켜보지만 쉬 잠에서 깨질 못합니다. 자도 풀리지 않는 피로. 겨우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공복 혈당 체크. 지은 씨의 공복 혈당은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상태. 제가 7년 전에 당뇨 진단을 받았거든요. 200이 넘고 어쩔 때는 300이 넘어서 걱정이 많아요. 지인과 함께 운동에 나선 지은 씨. 비도 이렇게 오는데 무슨 운동을 하라 그래. 아유. 언니 맨날 늦게 일어나고 피곤해하고 아니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몸은 천근만근. 아유 언니 빨리 와. 아우 힘들어. 아유. 힘을 내봐. 빨리 좀 아우. 와. 다시 나 지났어야. 에리나. 왜? 몰라. 괜찮아? 여기 지났어 여기. 언니 혈액순환이 안 되나 보다. 피로감이 심해지면서 자주 다리에 쥐가 나고 통증이 심해진 지은 씨. 결국 집으로 향하는데요. 피로가 안 풀릴 때마다 찾는 건 인스턴트 커피. 하지만 오히려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는데 게다가 과일을 좋아하는 지은 씨. 많은 사람들이 과일에 있는 비타민이 피로 회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일 속 당분 섭취는 오히려 인슐린 분비를 늘려 체내 에너지 대사를 떨어뜨리고 과잉 포도당은 당 독소를 생성해 피로를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에 매일 시달리고 있어요. 고지혈 있죠. 당뇨 있죠. 대장 질환 있죠. 이러다가 큰 병이 오지 않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피로감과 당뇨병으로 힘든 문지은 씨. 누적된 피로감으로 일상이 괴롭고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두 사람. 병원을 찾아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특히 만성 피로 상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사를 했는데요. 먼저 형애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를 해봤더니 76점 이상이면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그래요. 어머니는 83점이 나왔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많아요. 형애 씨의 점수는 83점으로 심한 만성 피로 상태였습니다. 만성 피로는 뭐냐면 자기는 뭐 큰 병이 없는데 지금 어머니처럼
포진도 잘 생기고 맨날 필요하고 잠도 잘 안 오고 기운이 없고 의욕이 없는 걸 만성 피로라고 합니다. 자율신경 검사라고 해서 스트레스 검사했는데 이게 지금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거든요. 상대적인 거예요. 하나가 많이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고 어머니는 빨간 거가 하나, 둘, 셋, 5배나 올라. 뭐냐? 스트레스가 엄청 쌓이는 거예요. 너무 긴장을 하고 예민한 거예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되면 활성산소를 증가하게 만들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게 302였는데 426이니까 1.5배 이상 늘어나 있었고 그렇다면 혈액 상태는 어떨까? 저게 생리학 검사에 적혈구인데 저게 동그래야 되는데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잖아. 저게 안 좋은 겁니다. 동글동글해야 적혈구가 산소하고 영양분을 잘 옮기고요. 이렇게 되면 피곤하고 잠도 안 오고 뭐 당도 올라갈 수가 있고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도 잘 생길 수가 있고 무서운 암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김형애 씨, 티아민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도 낮고 피로 물질로 불리우는 젖산은 기준치 내에서도 높은 편이었는데 한편 문지은 씨는 어떨까? 우리가 만성 피로를 검사를 하게 되면은 76점이 넘게 되면은 우리가 만성 피로라고 부릅니다. 근데만 86점이에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은 씨의 점수는 86점으로 심각한 만성 피로 상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이게 3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긴장을 많이 하는 거예요.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525면은 거의 2배 가까이 나오는 거고.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적혈구인데 하나씩 떨어져 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붙었어요, 더 높아. 그러니까 저기 엄청 붙은 거는 그만큼 혈액순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게 순환이 잘 돼야 되거든. 근데 저렇게 끈끈하게 되면 제가 뭐로 움직이냐면 산소하고 영양소로 움직이거든. 이 산소가 영양소가 세포에 못 가니까 많이 피곤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지은 씨, 티아민 수치가 정상 범위에서도 낮고 젖산 역시 정상 범위 내에서 높은 편이었습니다. 일상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할 정도의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면서 잠을 자도요, 머리가 맑아지지 않고 정신적이나 육체적 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의학적으로 만성피로 증후군 혹은 근육통성 뇌척소염으로 진단되는 질병입니다. 50대 이상의 중년이 더 취약한 만성 피로. 특히 남성보다는 여성이 만성 피로에 더욱 취약한데요. 질병의 도화선, 벗어나기 힘든 만성 피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 우리 몸의 티아민을 활성화해야 하는데요. 티아민은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활용해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피로 물질인 젖산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하지만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을 뿐더러 수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섭취를 해도 배출되는 양이 많습니다. 수용성 성분인 티아민은 체외로 배출되는 양이 많아 생체 이용률과 지속력이 높지 않은데요. 우리가 만성 피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체내 활성화를 높일 수 있는 벤포티아민을 외부로부터 생기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벤포티아민은 지용성 성분으로 체내 세포막과 잘 융화되어 체내 흡수가 빨라 활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벤포티아민 섭취 시 생체 이용률이 약 9.3배 높고 몸에 빠르게 흡수되며 오래 지속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만성 피로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안 될 경우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쌓이면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이걸 산화 스트레스라고 하는데요. 벤포티아민 섭취 시 생명과 직결되는 장기인 심장과 간 조직에서 세포 손상을 유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한 14일의 도전, 그 미션은 대상 포진만 10번 넘게 재발한 김형애 씨. 일하는 중간 햇빛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식단 관리와 벤포티아민 섭취를 하기로 했고, 당뇨병과 수면 부족인 문지은 씨. 충분한 수면과 항산화 식단을 하며 벤포티아민 섭취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14일의 도전 스타트! 만성 피로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 김형애 도전자. 갈증이 날 때마다 피로 해소와 수분 보충을 위해 오이 레몬수를 마신답니다. 비타민 음료 대신 오이 레몬수를 마시니 몸이 한결 가벼워졌는데요. 매일 가게 일에 매여있던 김형애 도전자. 피곤할 땐 늘 앉아서 쉬기만 했는데 요즘은 1시간에 한 번 바깥 공기를 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또한 두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백회혈, 태양혈을 누르며 시합을 하는데요. 도전 6일차. 식습관 개선에 돌입을 했는데요. 도전 전 바쁘단 핑계로 한 끼를 대충 때우거나 건너뛸 때가 많았던 김영애 도전자. 지금은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고 매 끼니 녹색 채소도 빼놓지 않고 챙기고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하나, 둘, 셋, 넷, 차차차. 그다음에 왼발. 하나, 둘, 셋, 넷. 생각보다 어려워. 어려워? 몸이 한결 편안해지면서 지인과 함께 운동을 하는데요. 예사롭지 않은 스텝으로 숨겨왔던 라인 댄스 실력 대방출. 한편 문지은 씨의 일상은 어떨까? 오늘도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그런데 알람이 울리자마자 망설임 없이 일어납니다. 요즘 컨디션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알람 소리도 한 번에 듣고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니까 몸도 많이 편해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도전 9일차. 이야, 정말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사과도 당이 많은데 땅콩버터를 올려서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걸 막는다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맛있게 즐깁니다. 도전 12일차. 체력이 조금 회복되면서 운동도 시작했는데요. 내려갈 때 아랫배에다 힘을 줘야 돼. 우와, 이거 전신 운동 되네. 컨디션에 맞춰 운동을 늘리고 있답니다. 14일 동안 컨디션에 맞는 운동과 항산화 식단 그리고 벤포티아민 섭취를 병행한 도전단. 그렇게 도전 종료. 14일의 도전을 통해 건강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까? 정확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주 전과 동일한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형혜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도 83점에서 68점으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피로도가 그만큼 없어진 겁니다. 덜 피곤하죠. 아주 그만큼 잘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피 검사를 해봤더니 확실히 전에보다 활성산소가 줄었어요. 활성산소가 줄면 그만큼 피가 깨끗해지고 몸에 독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혈액 상태는 어떨까? 이게 지금 적혈구거든요. 일단 엄청 붙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 다닌다는 거는 피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이 많이 맑아졌다는 의미예요. 피로 물질인 젖산이 감소해 만성 피로가 개선되고 혈당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지은 씨의 결과는 어떨까? 만성 피로 검사를 봤더니 저번에 86점이었는데 75점까지 떨어졌어요. 축하드리네. 그래서 요번에 그냥 다시 애프터를 해봤더니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활성산소거든요. 활성산소가 많이 줄었어요. 근데 이게 활성산소가 또 많이 없어지게 되면 당뇨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계속 노력하면 좋아집니다.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진짜 많이 좋아졌죠. 이렇게 하나씩 잘 다닌다는 거는 피가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혈액이 많이 맑아졌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뇌졸중이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 이런 게 안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잘하신 겁니다. 활성산소가 줄고 젖산 수치가 감소했으며 만성 피로가 개선됐습니다. 두 도전자 모두 만성 피로도 점수와 젖산, 티아민 수치 등이 개선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14일에 도전하면서 만성 피로 회복을 돕는 항산화 식단, 생활습관 교정, 운동을 꾸준히 하면서 벤포티아민 섭취를 병행한 것이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바꾸고 또 벤포티아민도 열심히 챙겨 먹었더니 오늘 결과가 많이 좋으네요. 오늘 결과 토대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건강한 삶을 이어나가겠습니다.